그리고 이제 조금 좀 현실적인 얘기 좀 다 하고 싶어요. 그 진학 시에 좀 장단점이 많이 물어보는 거 아시죠? 편입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 뭐 장점은 없을까? 단점은 없을까? 이제 대학교 신입학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죠. 우리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거. 1, 2학년 적당히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요즘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거. 또 이제 단점이자고 하면 그냥 돈 많이 드는 거죠. 4년 동안. 사실 연 1,000만 원 정도는 각오하고 국내 대학 다녀야 되는 건 아실 거고. 그리고 선배들과 동기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라던가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한 도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전공기초에 대한 수업을 1, 2학년 때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3, 4학년 때 학업적 이해도가 편입생보다 더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편입생들이 갖는 이점, 그리고 단점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워낙 솔직한 스타일이라 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좀 할 텐데, 이게 또 약간 또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입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받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학교별로 학과별로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13년 동안 편입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뭐 누구보다 많은 학생들을 겪어봤고, 또 이제 합격생들한테 또 지금도 뭐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되게 만족을 해서 신입학으로 들어간 학생들하고 똑같이 어찌 보면 대학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편입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의 대표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합격을 했지만 되게 힘들어서 연락이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 편입생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꼭 뭐가 그렇다기보다도 어찌 보면 그 학교나 그 과의 어찌 보면 분위기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편입생들의 자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개인 성격자도 진짜 분명히. 네,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3학년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면 기존 대학을 다니던 선배 또는 동기들과 함께 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편입생들은 대부분 이제 어찌 보면은 나이가 신입생들보다는 조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문화상, 우리나라를 절대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나이 중심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불편해요. 네,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찌 보면 편입생들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본인들이 먼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편입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은요, 나이 갖고 기존 학생들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만 조금 저자세로 그 학생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서 조금씩 유대관계를 맺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제 학생들이 물어볼 겁니다.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쓱 얘기하면 우리나라 문화상 제 학생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그때부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한다. 우리나라 이런 좀 안 좋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기존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돼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왕따 당하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근데 조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학과 전공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얘기하다가 기존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제자들 얘기도 나눠보면 이게 역사가 오래지 않는 학과들은 오히려 편입생들하고 관계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근데 좀 전통이 오래되거나 학과가 유지된 지가 되게 오래됐다라고 하면 보수적이죠.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어울리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크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좀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안에서 융합하는 게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학점 관리 면에서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뭐 학생들도 알긴 하겠지만 대학교 어찌 보면 특히 전공 같은 부분에서는 학점 관리에서는 어찌 보면은 선배 도움이 또 은근히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편입생들은 아는 선배가 없죠. 네. 그럼 그 상태로 가면은 재학생보다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또 개인의 성격이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지만 본인이 좀 이렇게 잘해서 한다면 해야 될 부분인 것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기존 학생들은 사실 1, 2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고요. 3학년부터 들어왔으면 본인이 좀 유대관계를 형성하던가 그만큼 학업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만 있진 않고 장점도 있을 텐데. 장점도 있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3학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뭐 1학년, 2학년 생활을 어찌 보면은 2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3학년, 4학년,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하면서 인내심이라는 걸 많이 키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분명히 3학년 때 전공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사람 이 노력을 무시 못합니다. 편입생들이 어찌 보면은 편입 준비하는데 1년, 또 많으면은 2년의 시간을 쏟는 학생들인데 거기서 만약에 끈기 있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그게 몸에 어찌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몸에 밴 끈기로 극복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학생보다 학점도 더 잘 나와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취업시 물리 아직도 나와요. 난 사실 이거 좀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딴지를 한번 걸다 보면 뭐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편입생들에 대한 뭐 차별, 취업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조금 더 하는 게 좀 더 나을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거. 그리고 좀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도 편입생인데 취업 잘하고 다니고 있어요.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네가 편입을 했든 말든 크게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취업 유불리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편입이 요즘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본다고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 행복회로를 돌리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가요? 네, 그것도 반드시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저도 이제 편입학원에서 뭐 1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 주위의 지인들도 거의 다 편입생 출신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입을 했지만 삼성 다니고 있고요. LG 다니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있고 다 대기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불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편입으로 대학을 합격했다는 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랑 다르긴 하겠지만 엄청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걸로 이제 저희는 마무리 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